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MK 문상일 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EB5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음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투자자의 자금 출처 확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투자처의 고용 창출 및 실현 가능성, 세 번째는 신청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 투자자금 출처 같은 경우는 세금 보고 신고상 자금 추적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현재 자금이 내가 얼마가 있다라고만 해서 그 투자이민 자금 출처가 만족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을 축적했던 과정들을 모두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은행 잔고 기록이라든지 그 매매 기록이라든지 세금 신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투자자가 오시면 저희가 상담하면서 자금 출처가 과연 나오겠느냐, 그런 부분을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투자자가 하실 게 아니라 그 돈을 받는 미국 투자처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과거에는 50만 불이었지만 지금은 90만 불 그 지역센터 투자 이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리저널 센터들이 미국 투자처의 고용 창출 실현 가능성을 만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투자처의 고용 창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이제 90만 불을 투자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서 과연 원금 회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둘 때 미국 투자처의 고용 창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 원금 회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국 투자처를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청자의 결격 사유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기소가 되거나 뭐 실제로 형이 확정되거나 이랬을 때 범죄 기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가 다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범죄 기록이 있다는 얘기는 이민을 할 때 결격 사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범죄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전염성 있는 질병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투자 이민 신청 시에 절대 주신청자로 놔두지 말고, 그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주신청자로 나서시고, 범죄 기록이 없는 배우자죠. 그리고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주신청자에서 빠지시고 나중에 동반가족으로 들어가셔서, 혹시라도 동반가족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범죄 기록 때문에 이민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웨이버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을 또 합니다. 그래서 웨이버라는 거는 이제 이민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거를 사면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넣으시고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동반가족으로 넣으신 다음에 추후에 웨이버를 진행하시면 가족 모두가 이민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뭐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이민의 종류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직접 투자 이민이 있으시고요. 그 이제 90만 불 투자 이민은 간접 투자 이민입니다. 그 남한테 돈을 맡겨서 그 돈을 그 어떤 리저널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보시고 본인은 이제 영주권만 취득하시는 거고요. 직접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90만 불이 아니라 180만 불입니다. 180만 불 이상이시고 10명을 본인이 180만 불 이상을 투자를 하셔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고용을 10명을 풀타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나가시더라도 그때그때 빨리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셔야 되고, 미국 전역에서 본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10명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는 그 회사의 직원들을 하나도 해고하는 거 없이 추가적으로 10명을 직접 고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80만 불 투자이민, 직접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신청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부담이 되고, 10명을 풀타임으로 2년 동안 지속시켜야 나중에
처음에 영주권이라는 게 일반 영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다 보니까 그 조건을 해지하는 전제 조건이 10명을 풀타임으로 고용을 2년 동안 했냐 안 했냐랑 투자금이 제대로 180만 불 이상이 제대로 쓰여졌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영주권을 받는 거는 가능하신데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그거를 나중에 일반 영주권으로 변경하실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이 직접 투자 이민을 피하세요. 그리고 액수도 너무 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투자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고 한국에서는 간접 투자 이민을 많이 합니다. 간접 투자 이민은 저희도 뭐 꽤 많이 접수를 하는 편인데, 간접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90만 불 이상, 대부분 90만 불에 딱 맞춰서 하시겠죠. 그리고 10명 이상을 직접 간접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간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간접 고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돈을 받는 리저널 센터에서 이 간접 고용 상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 같은 거를 이민국에 넣어서 사전 승인을 거의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할 때 이런 자료들을 다 같이 준비를 해서 이제 제 이름으로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수하다 보면 대부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했냐 안 했냐가 나중에 언제 결정나냐면 2년이 지난 뒤에 조건 해지를 할 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이 제대로 됐느냐, 90만 불이 제대로 투자가 됐느냐가 그 조건 해지를 해서 일반 영주권으로 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 법무법인이나 이런 업체, 제대로 된 업체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고용 촉진 구역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 지역이, 그래서 본인이 임의로 뭐 정하셔서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개인이 임의로 정할 때는 반드시 직접 투자 임의로 가셔야 되고, 그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맡기기 전에 충분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 NK는 지금 대표 변호사님이 거의 50년 이상 업무를 하시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존의 이민법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내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많은 변호사들하고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 안 생기게 최대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손님들한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공헌을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활동 증명서도 있는데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2020년에는 이제 KCA 우수 전문인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뭐 거의 1등으로 이제 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업체 그 KCA 관계자 분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수 전문인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뭐 특히 이민이나 뭐 투자 이민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